우리나라 나이로 105세인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인데요. 김형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김형석 교수에게 물어봤는데요. 31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김형석의 인생 문답 중에서 질문 20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 엮어 놓으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갈등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회 안에서의 갈등인데 흔히들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와이나 남태평양 가보면 원주민들이 쇠퇴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 그래요. 편하게 열매 따먹고 살아도 되니까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사회 기능이 약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응전과 도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고 유럽 대륙은 큰데 언제든지 영국과 대륙은 1대1 관계거든요. 영국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대륙 속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으니까 대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갈등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갈등이 경쟁이니까요. 문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소멸되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 사회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인간은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 경쟁이 갈등을 만드는데 경쟁에는 3단계가 있어요. 낮은 단계는 모든 경쟁을 이기적인 경쟁으로 끌어내려요. 그런데 그 그룹에 속하게 되면 갈등을 극복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로우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분열이 되고 파국이 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경쟁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어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또 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미안하지만 요즘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보면 운동선수한테 한 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선수들은 룰이 있거든요. 졌으면 상대방에게 박수 쳐 주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 다음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못해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요즘 우스갯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뭔고 하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모든 가치는 내게 있고 너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공산당 운동이 한창 벌어졌을 때 어떤 철학자가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평등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마 캐딜락이 제일 좋은 차였나 봐요. 누가 캐딜락을 타고 지나가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린 못하는 걸 너는 타고 다니느냐? 저놈 끌어내고 차를 창고에 넣어서 아무도 못하게 해라.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철학자가 미국 가보니까
가난한 흑인도 캐딜락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와, 근사하구나. 나도 이 다음에 타봐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을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해서 타본다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죠.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는 경쟁까지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 아닌 경쟁이죠. 누가 나라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느냐 하는 경쟁이에요. 사랑이 있는 경쟁까지 가면 갈등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경지까지 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갈등을 무슨 방법으로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내가 보기에는 갈등도 하나의 사회의 병이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좋은 의사는 약을 줘요. 약으로 안 될 때는 주사를 놔요. 주사로도 안 될 때는 수술을 해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약을 주는 거라면 주사를 놓는 것은 개선하고 개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갈등 해결을 위해 투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택하는 방법이에요. 수술하자는 거죠. 공산주의나 히틀러가 왜 실패했느냐면 건강한 사람한테 수술만 자꾸 하니까 죽거든요. 또 하나는 토론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갈등 해소 방법이죠. 예전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교수들이 자기가 연구한 거를 쭉 발표하는 게 수업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 교수가 발표하지 않고 문제거리를 자꾸 토론시켜요. 우리 연세대의 정석혜 교수가 유럽에서 철학 공부하고 미국 가보더니 미국 교수들은 일을 안 한다. 학생들한테 다 맡겨놓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진리가 되느냐? 토론을 해서 얻은 게 진리가 되지 강의에서 얻은 건 없어지게 돼요. 내 외손자 중 하나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불평 불만만 얘기했대요. 애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당선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됐대요. 누가 당선됐느냐면 대안을 제시한 애였대요. 우리 애는 주장만 해봤지 토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 교육을 해야 해요.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뿐 완전한 백과 흑은 없어요. 조금 진한 회색과 조금 옅은 회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양쪽의 백과 흑만 고집하면 대화가 진행될 수 없어요. 중간에 타협점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한 건 무조건 옳고 네가 한 건 틀렸다는 사고방식은 안 돼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불행해지거나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 정의는 내게 있고 내게는 없다는 생각, 선은 우리 것이고 악은 너희 것이라는 사고방식, 내게는 잘못이 없다는 사고방식,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